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낭만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우리가 그 원장님의 낭만을 회복할 때까지 예. 파이팅 좀 합시다. 예, 그러죠. 내가 파이팅 하는데 좀 안 하십니까? 아, 예, 파이팅. 파이팅. 예. 옛날에 그 해외 해수욕장 갔는데 그 좀 크네. 예, 해변에 쉬고 있는데 갑자기 러시아 사람이 와가지고 뭐 사우스 노스 그러더라고요. 아, 당연히 사우스 이러니까 와서 주먹을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또 러시아 사람들 좀 겁나니까. 마피아가 셋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아 웃으면서 이거 그냥 이 악수의 의미다 이러길래 그 해줬는데 아 그 갑자기 이러니까 이게 무섭더라고요 이게. 원장님 저하고 통하는 게 있어요. 예, 제가 이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음료수 예. 이 색깔이 뭔 색깔입니까? 그럼 오줌 색깔이죠 이게.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예. 러시아 과제를 해서 예. 오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골든 샤워 말하는 거죠. 그 누구에 대해서 했죠? 트럼프죠. 그래서 영국의 전직 MI6가 예. 트럼프의 러시아 모스크바에 예. 이 밤을 이렇게 하다가 골든 샤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했죠. 예, 했죠. 그게 갑자기 이걸 보면 생각나는데 예. 그 골든 샤워에 대해서 별 댓글이 별로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내가 진하게 얘기했는데 그때. 그때 뭐 예. 그 원장님의 예. 이 분위기가 예. 의학적으로 이렇게 골든 샤워라고 해석이 되어가 예. 괜찮았다고 제가 만약에 했다면 예. 아마 저보고 예. 정말 저 황 씨는 말을 함부로 한다. 예. 그 저는 이제 의학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런 사람들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1년 전이나 6개월 전만 해도 예. 거래 기술도 이야기하고 우리 뉴스 이 뭡니까 낭만의 이사 코너에서 예. 트럼프는 역시 참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러다가 칭찬 많이 했죠. 예. 이제는 골든 샤워를 이걸 지금 비타민 음료를 봐도 예. 트럼프의 골든 샤워가 생각날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선생 팬 이야기도 그때 안 했는데 그때는. 그 이제 우리가 선생 팬 이야기도 하고 예. 부모가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사강 고등학교에 쳐넣었겠냐 예. 하고 와튼에 어떻게 들어갔냐? 아버지 돈으로 뒷구멍으로 들어갔지요. 이제 미국에는 어떤 그런 기부 입학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게 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 어떻게 들어갔냐? 돈 주고 들어갔다 이 이야기죠. 뭐. maybe. maybe. 예. 아니 뭐 또 그 트럼프 고소할까봐 또 maybe 붙이니까. 아, 우리 항상 우리가 이 maybe라는 게 이 오래 존재한다 이렇게 이런 의미에서 maybe. 예. 그래서 예, 그러겠습니다. 예. 좌우간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제가 트럼프 된다고도 하고 트럼프가 미국을 변화시킬 거다 했는데 지금 이제 저게 완전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부동산 업자처럼 다루고 있다고 비판을 하잖아요. 점점 실망스럽게. 그런데 보고 있어요. 제가처럼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 정상적인 반응이죠. 제가 트럼프를 그렇게 잘 봤다가 예. 그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설사 좀 사생활이 복잡하고 예. 과거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이 개성이 좀 지나치게 탁월을 하다고 그걸 문제 삼지 않고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려고 했는데 그렇죠. 지금 와서 보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 역시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가 요즘 하는 걸 보면 거의 맞았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동기가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다루는 모습을 보고 미국을 위해서 아무리 국가 이익을 갖다가 준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갖다 마치 부동산 업자처럼 저렇게 가지고 놀면 불쾌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그래도 상식이 있는 국민으로서 시각 아닙니까? 정상적인 반응이죠. 예. 그래서 사실 이번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뭐 계속 트럼프를 높이 평가하고 별로 욕을 잘 안 했잖아요. 예. 항상 뭐 그래도 학식 있고 똑똑하고 이렇게 쭉 칭찬을 해왔는데 아 이거 이렇게 말을 완전히 그냥 그 부동산 거래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직접 또 옛날에 비슷한 사건을 당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미국 역사상 이런 대통령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처음인데 예. 옆에 이제 측근들 다 쫓아내고 예. 이제 저 폼페이오 남았는데 예. 또 이제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은 볼튼 안 남았나요?
뭐 볼튼 갖다 놨지만은 벌써 뭐 볼튼 쫓아낸다 이야기도 나오고 아, 벌써? 뭐 여러 가지 복잡해요. 내부 사정이요. 예. 그래서 누가 저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비를 맞출 수 있겠느냐. 주한미군 빼라 소리를 했다 말았다 몇 번째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한국 같은 약소 국가가 트럼프가 놓는 체스판에 졸밖에 안 되는구나. 맞습니다. 예? 장기판의 졸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다. 요즘 많이 분노하고 있어요. 원래 제가 한 사람을 집요하게 찍어놓고 비판하고 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뭐 시체가 떠내려 오거나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저주를 걸고 있습니다. 트럼프한테. 그게 오늘도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제 제 팬, 우리 방송의 팬이 또 그거를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이 베레베레의 그 노자 맞죠? 어떤 분은 또 장자란 말도 있던데. 네. 그 장자가 정답일 거예요. 아, 노자가 아니고. 예, 장자. 예. 하여튼 노장 비슷하니까. 그 사상이 거의 비슷하죠. 노장 철학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둘이서 그래서. 예. 하여튼 제가 보기엔 노자로 뵀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여하튼 댓글에 좀 정확하게 한번 달아주십시오. 그래서 그 글이 또 우리 시청자들한테 상당히 또 좋게 각인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사태에서 그 오죽하면 제가 요새 즐겨보는 프로가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것도 뭐 항상 그 나오면 또 얼마나 지금 세파에 시달렸으면 제가 그런 좀 방송을 이따가 보면 한 3년 뒤에 예. 센트럴 병원 원장이 갑자기 사라졌다. 그래서 센트럴 흉부외과는 곤지암처럼 그죠? 이 폐가가 되고 도심 속의 역삼동의 폐가 탐험. 그래서 이 병원이 어느 날 원장이 사라지고 이 병원에서 수술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아무 일도 없었다 되고 그러고는 이제 이 폐가 탐험을 하는 유튜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밤에 뒤지다가 1층부터 4층입니까? 5층까지 가다가 거기에 한 방에 문을 열면 예. 그 방 안에서 뭐 이상한 일을 당해서 심장마비로 갔다. 곤지암 그런 스토리입니까? 네, 뭐 그래가지고 가다가 그런데 원장이 무슨 빚을 많이 져서 사라졌다. 원장이 무슨 이 뭐야 저기 하지 정맥류 수술을 너무 잘해서 사람이 막 하루에 몇백 명씩 와서 감당이 안 돼서 나중에 경무 끝에 예. 살짝 이렇게 갔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연인이다에 출연을 해요. 수염을 다 기르고 산도덕처럼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센트럴 흉부외과 예. 폐가설은 거짓이다 뭐 이렇게 노는 거 아니에요? 그는 좀 근데 거기는 배가가 될 수가 없는 게 굉장히 뻔한 곳이기 때문에 그 근처에 빈 곳은 없으니까 아마 곤지암 대전을 옛날에 원장님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예. 서초동에 예. 그 고가도로 옆에 예. 여원 자리 옆에 지금 그거 사우나로 간다며 아, 그쪽에 여원인 자리인가요? 거기가 옛날 여원이 예. 있었죠. 그 사우나 예. 생겼잖아요. 온천 사우나. 황금온천 그거 가신다며. 예, 그거 가죠. 그 자리가 오랫동안 아, 지금 온전 자리가 네, 짓다가 예. 물이 나와갖고 뭐 어쩌고 해갖고 예.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아, 그것도 꽤 번한 곳인데. 예, 오랫동안 방치됐죠. 예, 예. 그 국민학교 바로 저 초등학교 바로 맞은편. 예, 제가 그 한 30년 전에 그 주변에 다니는데 제가 다니던 동안에 한동안에 전부 거기 예. 짓다가 말아가지고 그대로 있었어요. 그 예. 도심 속에. 그래서 근데 흉가나 폐가가 도심 속에 놓을 수 있어요. 그게 저기 또 강남인데 사거리 코너인데 무슨 백화점이 있었는데 아, 그 백화점 있었죠. 예, 그 강남 들어오면 백화점 망하는데 망하고 그 나중에 무너진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예. 나왔죠. 근데 요번에는 또 큰 별로 말이 없더라고요. 요번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요즘 그거 뭐 합니까? 요즘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예. 뭐 백화점은 아니고 또 이렇게 번화한 건물이 들어왔는데 요즘은 별 말이 없어요. 하여튼 그쪽에만 들어오면 다 망해서 나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 사거리 코너인데 그거. 사거리 코너인데 그렇죠. 예, 강남구청 정확한- 옆에. 거기까지 거기까지 괜찮죠. 예, 예. 예. 여하튼 간에 하여튼 그럴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자연인 출연하지 말길 바랍니다. 자연히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이렇게 그 좀 강가에 앉아서 좀 낚시를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예, 요즘 막 너무 나라 돌아가는 꼴이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옛날 말이 이렇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뭐 이렇게 벼슬도 뭐 진사 이상 하지 말고 이게 너무 막 그 짐 세태가 여말 선초란 말이 있죠. 뭐 사화가 사화가 아니고 조선초. 예, 예.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좀 요즘 유쾌할 수가 없어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잣대를 달리대니까요. 기분이 상쾌하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많은 그 이제 이 뉴스 브리핑을 보는 시청자들 중에서도요. 예.
하루는 기분이 좀 좋았다가 하루는 트럼프 그냥 장단에 서커스죠 이게. 네. 하루는 그냥 기분이 나빴다가 막 기분이 롤러코스터를 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무슨 김정은이하고 이제 문재인 만났다 하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막 그냥 분노가 그냥 머릿속에 막 이렇게 네. 시끈시끈 이렇게 쳐오르고. 그렇죠.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저번에 이제 뭐 이거를 책을 보고 음악을 들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좀 위로를 드렸는데 이 한계를 넘은 것 같아요. 한계를. 그래서 또 이제 또 술을 먹어야 됩니까? 이제 담배를 피고요. 그럴 때는 술 먹으면 더 우울증이 심해져가지고 안 그러면 여색을 탐해야 됩니까? 여색을 탐하려면 이제 주색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고 참 이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은 것 같아요. 그 보면 예. 이게 세기 말적인 데카당스한 분위기는 지식인들조차도 보면 이게 술과 여자 이런데 마약에 탐닉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또 그러기에는 또 그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또 그럴 수도 없고 그 요즘 그렇다고 또 운동을 통해서 해결도 안 되고 하여튼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책과 음악으로 잘 견뎌왔는데요. 원장님도 요즘 이제 책과 음악이 틀렸어요. 예, 조금 이제 그 항상 제가 이 책과 음악에 대해서 말씀드려가지고 많은 시청자들께서 하루에 30분씩 책을 보고 많은 생활에 발전이 있었다고 저한테 많은 연락이 오고 있지만은요. 역시 뭐 그거 외에는 없죠. 책과 음악으로 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즘 그래서 미국의 배신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네. 월남 전태한 미국의 배신을 찾으려다가 저 다큐멘터리 베트남의 마지막 날들이라는 게 있다 해서 찾아보니 잘 안 보여서 네. 넷플릭스에 들어가가 찾았어요. 아, 그 프라임 무비팩은 없나요? 없어요. 다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넷플릭스 그래서 봤어요. 그 제목이 다시 한번 베트남 마지막 날들 다큐입니다. 찾아봐요. 베트남의 마지막 날들. 이제 3월 초부터 시작되는요. 예. 그런데 73년에 미국이 아무 대책 없이 파리 협정을 해준 게 아니라 네. 그때만 해도 닉슨이 대통령이었어요. 네. 물러가면서 여러 가지 약속을 서류로 해서 했죠. 월명이 쳐들어오면 이 파리 협정을 깨고 우리가 곧바로 미군과 비행기를 투입해서 초토화시키겠다. 네. 근데 그렇게 약속을 했던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74년 8월에 하야를 해버려요. 그렇죠. 그러고는 포드가 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이 돼요. 그렇죠. 그럼 포드는 또 베트남을 74년 3월 10일 날 이제 월맹군이 17만 명으로 밀고 내려와요. 네. 근데 순식간에 그냥 이 북부전선이 17도선이 붕괴되고 네. 베트콩하고 같이 막 집중적으로 밀고 오니까 네. 옛날에는 미군이 있을 때는 미군, 한국군 같은 이런 연합군 부대들이 곳곳에 성을 지켰는데 요지를. 네. 그래서 성이 통째로 함락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순식간에 이 북쪽에 붙은 성들은 한 대여섯 개가 함락이 되더만은 다낭, 요즘 그 유명한 휴양지, 네. 다낭이 흔들려 버려요. 그 다낭이 함흥 철수할 때처럼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비행기, 배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피난민들 그렇죠. 몇십만 명이. 그렇죠. 그러고는 다낭이 넘어가면서는 사이공 입구까지 그냥 쳐내려와요. 네. 그래서 이 포드가 미국에 지금 군사 개입을 하려니까 미국 의회에서 베트남이라 하면 막 무조건 의회가 얼마나 많은 정치인이 국민들을 쏘겠냐. 베트남 갖고 역대 대통령들이. 그렇죠. 이건 무조건 개입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베트남이 함락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한 7억 5천만 불 정도 베트남에 우리를 도와준 수십만 명을 탈출시켜야 되지 않겠냐. 탈출 비용, 의회가 그것도 안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CIA나 미국 그 국방부의 군인들이 그 베트남에서 그냥 이 원조 물자 싣고 온 이런 어떤 비행기에 그냥 몰래 이 탄소누트 공항에서 베트남 그 자신들하고 관계를 맺었던 업자 또 협조자들 가족들을 도피를 시키기 시작해요. 그런데 당시 이 마틴 대사라는 사람이 남부의 신사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은 그걸 공식적으로 탈출 계획을 짜는 순간에 베트남은 그 길로 바로 무너질 거라고 보고 마지막까지 이걸 안 짜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도와달라 하는데 미국은 그냥 손을 다 뗀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곳곳에서 각자가 동원한 수단, 베트남 배들을 후남이고 뭐고를 다 저걸 30척을 폭파시켜야 되나. 처음에는 폭발을 시켰다가 아니다. 그걸로 이 베트남 강에 깊숙하게 들어가요. 그럼 강에서 바다로 놓을 수 있으니까. 난민을 수천 명씩 태워가지고 빼내라. 그래가지고 그 배들이 또 쭉 나와요. 배 한 개 200명 타는 배에 3,000명씩 태워가. 그래가지고는 필리핀으로 가는데 필리핀이 안 받아주니까 베트남 깃발을 내리고 이제 이 성조기를 올리는 장면이 그 배에서 베트남 그 군인들이 울면서 노래 부르는 베트남 국가를 마지막으로 해요. 그래서 미국은 협상을 맺어놓고 책임을 지겠다고 해놓고는 막상 이 월명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닉슨이 하야를 해버렸고 포드는 자기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의회가 베트남 말은 꺼내지도 말라고. 그래 되면서 누구도 베트남을 지켜주지 않고 끝나버리는 상황이 전개가 돼요. 맞습니다. 그때 베트남의 군인들이 월명의 한 3배 정도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베트남 대사관 안에 한 3,000명 정도가 들어와요. 이제 뭐 내가 미국하고 협조했다 어쨌다 뭐 이렇게 또 베트남에 남아있는 미군이 또 가는 사람들 또 미국 사람들의 어떤 뭐 가족 인척 이래가 쭉 3,000명 되겠는데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날에는 75대의 헬리콥터가 투입돼가 실어 나르는데 이제 월명군이 다 들어왔어요. 사이공 시내에 420명을 한밤중에 조금만 기다려라 하고는 이제 대사가 마지막으로 떠나고 이제 거기에 경비 썼던 해병대 병력이 얼마나 급히 떠나는가 하면 마지막에 떠오르는 헬리콥터에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끌려오다시피 해가지고 타고 넘어가 버려요. 근데 그 420명을 기다리다 보니까 미군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기들을 버리고 떠나버린 거죠. 그런 과정들이 베트남 마지막 날들이라는데 다큐 화면으로 오고 그리고 이제 이 베트남의 이 지금 이 앞에 미군 항공모함들이나 배들이 쭉 서가 있는데 탈출 계획을 짜기 위해 이제 배 한 척이 상황이 어떤지 보러 갔는데 베트남 연안으로 헬리콥터가 지나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니까 이 배에 앉는 거예요. 탈출하려는 베트남 장군 군인들 헬리콥터가. 그러니까 그 가족 내리고 배는 또 헬리콥터는 배 밖으로 밀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야 또 앉으니까 조그만 배 위에 앉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17대의 헬리콥터를 바다로 밀어버리고 거기에 탄 사람은 하고 마지막에는 치누크 헬기 크잖아요. 거기에 베트남 수십 명이 온 거예요. 탈출하려고. 그러니까 치누크 헬기 조종사의 가족들 한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율명군이 이 덮칠 때 대비해서 직전에 뜬 거예요. 그래서 치누크 헬기가 크기 때문에 기름 소모가 많으니까 이제 더 날아갈 수가 없어 떨어지려는 찰나에 미군 배를 반 거예요. 위에서 애를 던져요. 왜? 그래서 조종사가 자동으로 걸어놓고 전부 다 뛰어내리게 하고 나중에 자기는 바다에 헬리콥터를 빠뜨려가 거기서 헤엄치가 살아나와요. 근데 금괴 몇 개를 들고 나왔는데 바다에 빠뜨리고 맨몸으로 나왔다는 그런 사람들 인터뷰가 쭉 다 나와요. 베트남 마지막 날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게 국가 간의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허망하죠. 일정하게 지킬 수 있는 선을 놓쳐버리면 그때부터는 국가 간의 약속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관계는 뭡니까? 동맹은 주한미군으로 그 동맹의 고리들이 굉장히 있지 끈끈하죠.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재인이 지금 종전선언을 북미 협정을 하고 나면 다음 날 바로 해보자. 비핵화는 한참 뒤에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말이죠. 그리고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곧바로 뭐 하겠습니까? 미군 철수하겠죠. 이제 평화협정하고 예. 미군 철수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은 베트콩들이 애국지사라고 생각을 했고 민족끼리 평화롭게 살기를 위해서 썩은 이 사이공에 정부를 타도하고 전쟁을 미군이 주도하는 이 전쟁에서 중단하고 민족끼리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베트콩들이 그런 일을 하는 한마디로 진보적인 양심자가들이라 봤는데 나중에요. 월명군이 들어오는데 베트콩들이 전부 기어 나와갖고 시내에 교통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리고 월남군들이 어떤 줄 압니까? 살아남으려고 군복을 다 벗어 던지고 빤스만 입고 길거리를 다녀요.
그래서 월남군이 체포하는 거는 반스만 입은 사람 잡으면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한국에 한번 보세요. 베트콩도 아니고 이러면 됩니까? 정권이? 지금 그래서 이게 옛날에 독일하고 그 동독하고 서독이 통일됐잖아요. 그 동독에 무슨 그 비밀 기관을 열어보니까 뭐 수많은 스파이가 서독에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여기 지금 뭐 요새 간첩 잡는다는 말 하나도 없죠. 예. 그리고 뭐 검찰의 공안부 아직 남아 있나요? 안 잡죠. 손 뗀지가 오래됐죠. 국정원 마찬가지. 경찰도 아마 공안부가 아마 제일 한직으로 돼 있을 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간첩이라는 데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제가 볼 때 한 뭐 세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분명히 많을 거예요. 지금까지 간첩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그럼 지금이라고 없을 리가 없을 건데 여기에 대한 거는 하나도 없고 뭐 북한에 아마 우리나라에도 북한에 간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그 지금 그 보내는 부서 다 없어졌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벌써 정보의 불균형이 생겨가지고 아니 예? 자생적으로 제일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협조를 해주는데 굳이 밑바닥에 오래된 20, 30년 된 이 간첩이나 자생 간첩을 갖다가 잡을 이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절망하고 옛날에 이제 박정희 정권 때로 이렇게 나라를 등진 사람이 있었고 근데 요번에 태용호 전 주영 북한 대사가 그때 영국으로 갈지 미국으로 갈지 한국으로 갈지 다 선택권을 줬잖아요. 예. 근데 이분은 이제 대한민국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아, 그건 잘못 왔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입장이었다면은 이렇게 허망하게 박근혜 정부가 무너질 줄은 몰랐겠죠 그 당시만 해도. 예. 그 요즘 이 샤를리즈 테론 나온 아토믹 블론드라는 영화 있습니다. 예, 한번 보세요. 예, 예. 그게 언젠가 하면 91년에 이 동서독이 통일된 무렵에 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무렵에 예. 스파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 그 왜? 영화 제목은 봤는데. 2중, 3중 스파이들이 뒤섞여 있다 보니까 예. 이제 그 2중, 3중 스파이 명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 찾아서 그 명단을 다 확보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렇죠. 전 세계의 예. 이 스파이 조직에서 그 명단 때문에 예. 서로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워낙 2중, 3중 스파이 역할들을 각자가 다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찾기 위해서 하던 부분인데요. 예. 지금 우리 내부에 보면 예. 2중 스파이, 3중 스파이가 수두룩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스파이 세계에는 3중, 4중, 5중도 많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파일이 혼동돼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누구 편인지도 모르고 또 저끼리 잘 죽여요. 막 그냥 헷갈리니까 이놈은 제거하자. 이런 것도 많고요. 근데 아토믹 블론드는 왜 이게 그게 나는 무슨 블론드가 왜 제목에 들어가 있네 아토믹 블론드. 아, 거기에 샤를리즈 테론이 예. 저기 예. 금발. 그래서 그러니까 아토믹, 아토믹 블론드라고 그렇게.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까지의 생에서 아마 제일 혼란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판문점에 문재인, 김정은이 저렇게 만나고 국민들 모르게. 예. 또 어제 오늘 보면 무슨 성김 필리핀 대사, 옛날 한국 대사지만은 예. 들어와 가지고 최선희를 또 판문점에서 또 만났다 그러고. 성김 씨가 지금 필리핀 대사인가요? 필리핀 대사로 가죠. 그래서 지금 이 한국의 판문점 서울 근처에 예. 온 세계 스파이들이 다 들어와가 마치 91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그때와 비슷한 지금 모양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진짜 세기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가 지금까지 쭉 상황을 여러 번 겪었잖아요. 뭐 예. 광주 사태, 또 뭐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뭐 또 옛날에 클린턴 때 북폭 그때 거의 전쟁 직전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나고 나서 옛날 일이 희석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이 제일 혼란기고 지금이 제일 저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의 쭉 인생 경험에 있어가지고. 저는 제가 64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7살 전에는 기억이 잘 안 나고 그걸 다 기억을 한다고 보면 예. 한 50년의 기억 중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전환기에 살고 있다. 그렇죠. 근데 특히 또 뉴스나 이런 걸 갖다가 나름대로 해설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남들보다 정부나 촉은 좀 더 이렇게 예민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이 사회에 정의는 있는가? 신은 있는가? 정말 국가가 국민을 위하는가? 또 국민들은 무엇을 신념으로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혼란스러워요. 거기에 대한 답이 있긴 있어요. 중세 신학 철학자가 쓴 책에 보면은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고 나중에 역사가 이걸 평가해 주니까 거기에 위안을 삼으라. 그리고 나중에 또 신이 심판을 해줄 것이다. 그 두 가지로 딱 위안을 하는데 예. 큰 위안은 안 되죠. 큰 위안이 안 되죠. 예, 근데 그 외엔 답이 없어요. 현재로는. 제가 안 정보에 의하면은 그게 지금까지 학자들이 낸 유일한 위안입니다. 그 두 가지가. 미국의 그 미드 중에 제목이요. 예. 서부 시대를 다룬 미드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네. 제목이 가드레스. 가들레스. 네, 신은 그 땅에, 그 땅에는 신이 없다. 근데 미국의 서부 시대에서 한번 보십시오. 전부 마을만 모이면 마을 사람들이 뭐 짓습니까? 교회? 교회부터 짓지요. 네. 그렇게 신앙을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미국이고 또 신앙을 전파하고 자유롭게 좀 이렇게 평화롭게 이웃과 어울려서 살고 싶어서 좀 더 자유를 위해서 서부로 왔잖아요. 네. 근데 이 서부는 법도 없고 보안관도 없고 그야말로 총든 놈이 죽이면 말하고 무슨 뭐 식량을 다 차지하고 땅도 차지하고 네. 무법지대 아닙니까? 그렇죠. 아우트로. 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서부의 악당들이 한 마을을 전부 초토화시켜서 사람 전원을 불태워 죽이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요. 미국은 또 희한한 게 주마다 이게 이 경찰의 시스템이 다 틀려요. 또 텍사스는 레인저라 그러고요. 네, 마샬이라 그러고 예, 막 뭐 이름도 다르고 그 그렇죠. 레인저는 또 옷도 통일 안 돼. 안 됩니다. 그 영화의 그 로스트 인 더 더스트인가? 예, 그 아주 좋은 영화죠. 좋은 영화죠. 그거 보면 레인저가 나오는데 왜 내 옷을 따라 입느냐? 세 가지 옷 중에 고를 수 있는데 또 어떤 데는 뭐 보안관이 있는 것도 있고 또 뉴욕의 경찰도 모자는 또 특이하잖아요. 또 보스턴 특이하고 그래서 참 진짜 이게 요 근래에 나온 영화 중에 러스트 인 더스트 영화가 예. 한 1년 됐죠, 나온 지가. 예. 미국의 쇠락한 텍사스나 이런 지역의 네.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대로 보여주죠. 그래서 이 도심지에 한국 같은 뭐 업 단위에 예. 은행도 이제 거의 사라져가고 예. 그냥 이 흙먼지만 불고 예. 사람은 다 떠나가는 황폐한 거기에 살아남은 예. 가난한 형제 두 사람 전과자 형하고 예. 동생이 결국은 은행을 털라다가 예. 쫓기다가 죽는 예. 그 이야기죠. 그게 실제로 미국 가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LA 하고 이렇게 라스베가스 가는데 사막길이잖아요. 그 중간에 그 졸락이 있는데요. 형편없어요. 뭐 한 10가구, 20가구. 근데 그거 가면 또 꼭 중국집은 꼭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마을에도. 중국집 많죠. 예. 그러니까 놀란 게 한 20가구 있는 동네인데 중국집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미국 가면은 이렇게 입맛 안 맞아서 고생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렇게 졸락이 있지만은 그 근처에 또 나무도 있고 산도 있고 개울도 있는데 미국 그 사막 지역은 진짜 영화에 나오는 그냥 황량하죠. 제가 놀란 게 진짜 이 영화에 나오는 그 굴러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 가시덤불 정말 굴러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막 사이에 사막은 아닌데 이렇게 이 덤불 있는데 꼭 그 희한한 게 8차선 길이 있으면 꼭 철망을 쳐놨어요. 그 안에 못 들어가게. 이게 밤 되면은 그렇게 깜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이게 이 한국 사람이 그냥 LA나 이렇게 큰 도시에 모여 사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보면 꼭 직장도 없고 예. 이 백수인 이런 사람들이 집 앞에 흔들의자 같은 데 앉아서 쭉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트럼프가 그런 사람들의 열망을 대변해서 맞습니다. 미국을 영광스럽게 만들 거라는데 지금 트럼프의 그 영광 뒤에 지금 골뱅이 한국 사람이 지금 골뱅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기는 또 얼마나 잘 삽니까? 그 판비치하고 뭐 어마어마한 저택에 있고요. 그 영화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라크 전쟁에 3번이나 갔는데 뭐 돈 한 푼 안 주더라. 그런 그 벽보에다가 뭐 낙서해 놨잖아요. 근데 보통 미국이라 하면은 군인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이라크에 3번이나 난 3번 갔다 온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본인이 그겁니다. 그 저기 한번 갔다가 예.
오면요. 예. 적응이 안 돼요. 안 되죠. 그 전쟁터의 공포나 이런 부분을 겪다가 일상으로 돌아오면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다시 전쟁에 가야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영화 많죠. 허트 트럭커인가. 예, 뭐 그것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고졸로 대학교에 갈 돈이 없어가. 그렇죠. 나이 20살, 21살 때 이 네. 군대를 가죠. 그럼 군대를 가면 뭐 미국의 병들 월급이요. 100한 5, 60만 원, 2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걸 갖고 이 사지에 뛰어들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만큼도 못 받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한번 가서 한 6개월 이렇게 근무하면 다시 오는 거예요. 예. 근데 전쟁터에 가면 전쟁 수당이 좀 붙고 있지요. 예. 그래서 오고 나면 그러면 여기를 다 버스 다 하고 정신이 말짱해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자신이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왜냐하면 술이나 이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마약을 해야 되는데. 근데 미국의 사회가 공평한 것 같지만은요. 전쟁터 가는 사람 대부분 보면 뭡니까? 이민자들 자식. 맞습니다. 왜 전쟁터에 갔다 와서 시민권을 이제 얻고.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 그러면 대학교에 학비가 없어서.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갔다가 죽거나 다치거나 공포에 사로잡혀 오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미국 군인 중에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많죠. 예, 영주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이런 미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우리 또 교포분들이 댓글 달죠. 그 미국의 실상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다 이야기하는데, 근데 우리 교포분들은 또 비교적 안락한 환경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강하잖아요. 돈도 잘 벌고. 사람이요. 거기 예. 가서 평생을 살은 것보다 예. 거기 한 번도 안 가도요. 예. 뭐 한 번도 안 가지고 안 저도 여러 번 미국에 간 사람인데 예. 그 사회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도 그렇기 있죠. 때문에 그런 예. 부분에서 갔다 안 갔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래서 그 미국 사회가 우리가 봤을 때 이 세락에서 탈출을 하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락에서 탈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예. 전 트럼프한테 솔직히 미국 사회의 기성의 기득권 부분을 해체하면서 미국의 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쓸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잡놈인들 어떻고 그 사람의 사생활이 문제가 있으면 어떠느냐 예. 했는데 지금 한국을 다루는 방식에서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맞습니다. 방법으로 정의가 실현되냐. 그것이 미국 사람의 정의고 한국은 포기돼야 되는 거냐. 지금 이게 미국 서부 시대하고 비슷한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또 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신체 장애자에 대한 모욕도 많이 했잖아요. 공개석상에서.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이제 그때는 그냥 좋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다 넘어갔는데 선생 평가하고 그런 거, 약자에 대한 모욕 이런 게 다 이게 상처로 다가오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이 약자잖아요. 세계에서. 약자. 돈은 좀 약간 뭐 세계 10위일지 몰라도 그 역사적으로 보면 돈 많다고 이렇게 오래 간 나라 별로 없어요. 이 정신이 똑바로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지금 정신이 완전히 저 북한 김정은한테 넘어가가지고 뭐 그런 시대에 그 패륜하자 패륜이야. 자기 이복형을 죽이고 막 그 백령도 폭격을 하고 또 외삼촌 맞나요? 외삼촌을 고사프로 그것도 총도 아니고 고사프로 쏴 죽이고 가루로 내고 이런 사람을 또 이 현 대통령이 칭찬을 하고 인기가 많다는데 이건 도저히 제가 제정신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마치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 그 이해가 됩니다. 옛날에 보면 벨기에에 플란다스 지방이라 하고 플랑드르 지방이라는데 예. 그 양모고 뭐 모직이 발달돼가 예. 굉장히 잘 살았지요. 그렇죠. 근데 그 지역이 얼마나 전쟁터에 뭐 영국 스페인 정전부터 시작을 해서 예. 전쟁터에 그냥 이 노예가 돼가 예. 결국 그 지역이 자체가 개성을 상실하고 지금은 이제 벨기에에 속해 있지만은 식민지로 오래 있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플랑드르 지방. 그 플란더스의 걔가 거기 예, 플란더스가 그 플랑드르하고 다 똑같은 그 이야기죠. 무대죠. 예. 그래서 돈 있고 거기가 제일 잘 살았어요 유럽에서. 잘 살았죠. 돈 있고 잘 살고 그래서 거기 보면 루벤스 그림도 나오고 문화적으로도 뛰어난 지역이 있지만은 자기를 지킬 힘이 없다 보니 이놈이 와서 묻고 저놈이 와서 먹은 거예요. 칼타고가 로마에 비해서 더 잘 살았어요. 지금 그 역사책을 보면은 그 당시 그 서기 BC 서기 전인데도 5층 아파트 거리가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 페니키아 지금 레바논 지역에 예, 예. 있던 페니키아 세력들이 예.
그 카르타고로 간 거죠. 예. 이게 저기 아프리카인이 아니에요, 무어인이나. 그렇죠. 백인 계열이에요, 예. 그죠? 그래서 그게 이 페니키아가 망하고는 리비아하고 티니지 지역에다가 카르타고를 해서 굉장히 선진 문물을 세우고 잘 살았는데 지중해에서 제일 잘 살았는데 결국은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놀란 게 지금 아마 우리나라 아주 그 고급 주택가 이상으로 포장이 다 돼 있었고 5층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돌로 된 계단이 피로 다 묻혀가 미끄러져서 못 올라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선진화된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에 비해서 25배나 GNP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지금 거의 다 마비가 된 것 같아요. 마비가. 또 여기에 국민들이 다 우리 방송을 보는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페이스북에서 그런 뭐 현 대통령 같은 뛰어난 사람을 보유국 문 보유국이라 또 그래 표현했던데 그래서 야 어떻게 또 이게 좀 이민 갈 수도 없고 참 이게 미국도 좀 똑같이 미국은 잘 보호하려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 나라는. 근데 미국도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역사를 바라보면 미국도 결국 트럼프가 미국을 재건하지 못할 거라 봅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 유럽에서 가장 잘 살았던 데가 어디입니까? 문화가 뛰어나고요. 베니스? 아니죠. 베니스는 그냥 공국이고 나라도 아니고 동로마 제국이죠. 아 그렇죠. 동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이라고도 하고 비잔티움이라고도 하고 지금은 이스탄불이죠, 터키. 그렇죠. 그게 유럽의 거의 수도격인 부분이었어요. 로마가 망하고 난 뒤에 로마는 야만 국가처럼 한동안 되었고 모든 이 부와 예술가 이런 것들이 다 동로마 제국의 비잔티움에 와서 있었죠. 그렇죠. 그게 언제 망했습니까? 1453년에 이 결국은 지금 뭡니까? 터키 오스만 투르크에 침략해 갖고 비잔티움 제국이 망해버렸잖아요. 그 가보셨죠? 소피아 성당. 거기는 안 가봤어요. 아, 거기 이스탄불 안 가보셨어요? 안 가봤습니다. 아이고, 또 그 세계를 다 다닌 분이 또 거기 또 안 다니시네. 저는 간 데만 많이 가가지고 좀 못 가봤어요. 어마어마해요. 예. 저도 가려고 간 게 아니라 이라크 들어가려면 터키에 내려야 되는데 비행기 표가 마저니 하루 이틀 잘 때 맨날 그 이스탄불 시내 걸어 다니면서 그런 거나 보러 다녔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움이에요. 어떻게 이걸 저 시대에 만들었을까? 그게 성당이었는데 제가 소피아 성당에 가자니 택시 기사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아야 소피아라 해야 돼요. 해교 사원이야 이제 그 뒤에 한동안에. 그래서 아야 소피아라 이렇게 불러야 돼요. 템플이 아니고.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요. 이렇게 거대한 문물을 지어서 그 소피아 성당의 모습이 조금만 바뀌어가 옆에 첨탑만 세아가 전부 해교 사원으로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문화가 다 사라져 버리면서 순식간에 이 천년이 유지돼 로마 망하고도 천년이 유지됐잖아요. 동로마 제국이 그게 순식간에 망해버린. 그러니까 한마디로 십자군도요 중동에 치고 가다가 갑자기 저 비잔티움 제국을 덮친 적도 있어요. 부가 많으니까. 저 부가 많으니까 저기 털어먹자. 우리가 중동에 가서 예루살렘 회복을 해봤자 그게 뭐 돈 생기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이 부가 있다. 이게요. 북한을 막을 수 있다는 게요. 어떤 부도요. 정신적인 빈약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고요. 또 실제로 정신이 약한 부국이 망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 로마도 뭐 쉽게 카르타고를 무찔렀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런 것을 다 우리 국민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너무 역사를 망각하고 또 잘못된 그런 방송에 호도되고 넘어가는 걸 보니까 너무 답답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라도 이 방송에서 계속 호소해야죠. 국민들한테. 자, 어느 시점이 와서 저기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담 넘어가서 우리한테 헬리콥터로 탈출할 자격을 좀 주라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지금 우리한테는 그럴 기회도 없고 지금 벌써 우리나라의 미국인이 꽤 되죠. 한 50만 명 넘죠 아마. 뭐 공식적으로는 20만 명이 예, 그럼 뭐 실제로는 그보다 더 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제가 사무실 근처에보다 미국 사람들 굉장히 그 식당에 가서 뭐 이렇게 6,000원짜리 제가 점심 때 이렇게 먹는데 그 맛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식당에도 미국 사람들 많이 와요. 예, 그 모밀국수하고 맛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 이 정도로 이 미국 사람들 한국 음식 좋아합니다. 이렇게 국수나 또 무슨 해물덮밥 잘 먹어요. 미국 사람이가 물어봤어요, 근데.
아니 영어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끼리. 캐나다 사람이 더 많아요. 아 그런가요? 왜냐면 강남에 그 학원이 많잖아. 아 그 그렇군요. 학원의 강사는 미국 사람보다 캐나다 사람이 훨씬 많아요. 아, 캐나다에 예. 그 일자리가 별로 없어가. 아, 대학 그래서 졸업하고 아. 한국에 학원 강사로 무슨 말. 그래서 내가 또 초면에 당신 뭐 from the U.S. state를 물어볼 수도 없고 캐나다 사람한테 미국 사람이라 물으면 엄청나게 기분 엄청 나빠합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예. 그래서 그 나라가 좀 체제가 많이 틀리니까요. 그것도 호주 사람도 있고요. 예. 아 호주는 좀 발음이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다 영국 스타일이니까. 완전 뭐 정말 좀. 데이를 다이라고 그 완전히 근데 캐나다는 비슷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여하튼 이게 월남처럼 탈출할 길도 없어요. 벌써 수시로 훈련하잖아요. 그 50만 명 하려면은 헬기 많이 필요합니다. 배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념을 바꿔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좀 잘 해야 돼요. 예. 참 이게 그 나라가 큰일입니다. 흔들거리면 예. 지금 강남에 부동산 가격이 드디어 무너져 가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오늘 나오대요. 아파트 이야기하는 거 아파트, 아니에요? 예. 예. 아파트는 좀 뭐 너무 그 사이에 올랐죠. 그 저기 역삼동의 원장님 빌딩도 나라가 없어지면 그게 뭔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가치 없어요. 원잠이 되지. 벌써 그 강남의 주요 빌딩은 저 북한에 있는 저길에 다 나눴다는 소리 많아요. 원장님은 그래도 좀 작은 빌딩이라서 아직 나누는 데서 예외입니까? 우리는 뭐 그냥 빌딩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이제 그 여기서 이야기하면 또 예. 정원이가 예. 여정아 저기 김수성진이 빌딩은 네가 챙기라. 챙겨도 돼요. 우리는 이제 아주 그 일본 말로 하면 학고방입니다. 학고방. 저번에 와봤잖아요. 그거 안 뺏기려고 또 끝까지 또 원장님 포르쉐 요즘 기름칠 잘 해갖고 가지고 있습니까? 요새 우레가 잘 안 탑니다. 그냥 아니 그 원장님하고 저하고 여차하면 그걸로 자이로를 달리기로 달리기로 했잖아요. 했죠, 예. 기름을 꽉 채워서. 탱크를 해가지고 그 기름 채우면 폭발력이 상당할 거예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좀 나라가 하여튼 지금 제일 혼란기죠. 지금까지 생에 있어가지고. 제일 혼란기죠. 예. 그런데 사람이요. 신이 없다 하더라도 신념은 가지고 살아야 되고 옳은 거가 틀린 거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근데 그런 걸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정치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사석에는 근데 대놓고 이제 이 방송을 보고 저를 이제 보수 위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놓고 도발을 하는 거예요. 막 뭐 박근혜 정부 욕하면서 뭐가 어떻고 뭐 통일이 와야 된다는 둥 뭐 무례하게. 아 전번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예, 동네 예, 그 예. 기름종이들. 예, 기름종이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마 박근혜 정부엔 또 그때 또 아부했을 것 같고. 그것들은 지리산 밑에 가서 살아야 돼요. 갑자기 옛날에 웬 지리산에 밤에는 빨치산이 내려오니까 인공기 걸고 낮에는 국군이 들어오니까 태극기 걸고 그렇게 차라리 살았다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좀 그래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신념이 없이 그게 이렇게 항상 기본적으로 지식인들은 뭐 지식이 아니라서 그렇지 모르겠지만 현 정권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정권 권력 예. 또 기득권에 대해서는 예. 비판적인 것을 갖다 놓지 않아야 그것이 지식인이고 그게 진정한 지식이죠. 양심가죠. 예,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한 90% 되는 것 같아요. 90%. 사실 뭐 10%의 의인도 훌륭한 거죠. 옛날에 그 무슨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에다 한 사람의 의인도 없어가지고 뭐 그 도시가 망했듯이요. 그래도 뭐 우리 방송을 보는 분들은 다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예, 다들 희망을 좀 가지기를 바라는데요. 2차 대전 때 유대인이 도망을 갈 때 예, 독일이 이렇게 들어가가 예. 그 유대인을 관리하던 사람도 그것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죠.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이 전부 피해자처럼 자처하지만은 사실은 악랄한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죽이고 갈취하는데 앞장을 섰던 부분도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에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사회 지도층이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신적인 중심을 놓치고 기회주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면요. 그 악랄한 유대인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독일의 뭐가 앞자리. 다르겠습니까? 그게 유대인에 대해서 이제 어느 방송 그 옛날에 박근혜 정권 때 그 여자분인데 상당히 머리가 짧고요. 내가 실명은 말할 수가 없지만 그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말할 때 유대인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하더라고요. 자기 같으면은 그 수용소에서
그냥 반항을 하거나 찍소리나 하고 죽겠다고요. 그 인간의 본성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 옛날에 선조가 이 몽진할 때 막 그 조선 국민들이 몽진은 뭔 몽진? 야반 도주. 야반 도주죠. 그래. 막 몽진이라고 막 야반 도주인데 할 때 막 국민들이 막 욕했잖아요. 그거를 겁을 주려고 2명인가 3명을 목을 쳐가지고 효시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겁을 주면은 사람은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진정한 지식인들은 거기에도 굴하지 않고 당장 목이 날아가더라도 할 말은 다 하고 그렇게 이제 그게 진정한 지식인이죠. 근데 목은커녕 그냥 알아서 기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요. 무슨 뭐 예. 끝까지 천대받고 의심을 받아도 충성을 바쳤다는데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쓴 글에 보면요. 예.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저런 놈한테 내가 충성을 바쳐야 살아야 되는 이것도 정말 사람 할 짓 못 된다. 그런 글이 하는 있습니까? 것들이 내심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마지막 전투에 이 도망가는 일본 놈 잡지 말아 하잖아요. 왕명이. 근데 이순신 장군이 이 뭡니까 당시 명나라 해군까지도 설득을 해가 그 전투를 일부러 잡으러 가요. 노량해전입니까? 그렇죠. 예. 거기서 총을 맞아 죽잖아요. 전 자살했다 봅니다. 근데 그게 뭐 우리나라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세계의 많은 영웅들이 큰 공을 세우면은 그 다음 날 죽는 경우가 많아요. 파티에 불러가지고 자기보다 근데 우리 선조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역사에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던데요. 자기보다 조금만 공을 세우면 바로 죽여버려요. 로마 시대에도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원장님 조심하십시오. 왜요? 요즘 이 국가를 지킨다고 공을 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저는 그런 경험 뭐 꼭 그런 거 말고 뭐 옛날에 수술할 때도 경험했고요. 또 이러면 또 자랑한다는 댓글이 괜히 자랑을 밑에서 하고 남는 게 있습니다. 자랑을 하죠. 그래서 역시 그 인간은 시기 질투 또 백범일지나 또 옛날에 그 여러 가지 영웅들의 책을 보면은 그런 시기 질투가 있을 줄 미리 알고 몸을 낮추는 장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몸도 못 낮추고. 예. 저 또 특히 키가 커가지고 몸 낮추기가 더 힘들어요. 저는 고관절 수술을 해가 그래서 둘 다 이렇게 잘 예. 굽혀지지가 않습니다. 둘 다 좀 이게 좀 몸을 숨기기 어려운데 그냥 뭐 우리 소신대로 할 말 다 하고 삽시다. 우리 하나는 좀 장점이 있잖아요. 예.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목이 짧고 두껍다. 저도 목이 짧은가요? 그래도 뭐 키가 큰데 네. 그렇게 목이 긴 건 아닌데 저도 목이 좀 두꺼워요. 그 목치기는 별로 쉽지는 않겠네요. 그래도. 살이 여러 개 부서질 겁니다. 그러면은 더 아프겠는데 빨리 죽어야 좋은데. 그런가요? 옛날에 보면 목 빼는 사람이 망난이라 불렀는데 예. 죽기 전에 사형당하는 사람 가족이 뇌물을 줘요. 한 방에 보내달라. 한 방에 잘 보내달라고. 예. 우리 뭐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요즘 하는 거 보면 뭐 다를 바 없어요. 여말선초. 지금 완전히 저는 서부 시대라고 봅니다. 예. 법이 있는데 예. 받지를 않고 있죠. 예. 그리고 자의적으로 보고 착한 사람을 보고 저 악당이야 잡아하면 잡아가는 시대예요. 예. 아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그 변희재 씨도 이 방송에 나오지 않았나요 옛날에? 나왔죠. 예. 뭐저 정도에 이래 구속 재판을 하고 아니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친문이었지만 한 팩밖에 안 봤는데 그래서 뭐 제가 그분 편을 드는 건 아니고 뭐 너무 좀 여러 가지로 공포의 시대입니다. 공포 이게 네. 여말 선초보다 더 하고 뭐라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 칼리귤라 시대, 칼리큘라. 칼리큘라. 혼돈의 시대인데요. 이 혼돈의 시대에는 양심적 용기가 결국 이 시대를 버텨나가는 유일한 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새 우리 방송에 너무 유머가 없어진 것 같지 않아요? 예. 예, 저또 뭐 좀 좀 미안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너무 좀 우리 방송에 보고 힐링을 해야 되는데 좀 너무 이 사태가 이게 이런 좀 시대에 너무 힐링만 바라는 것도 좀 변태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오늘 별로 안 웃겼죠? 웃겼나요? 웃겼어요? 다행이네. 그래도 좀 제가 원래 좀 이렇게 잘 웃기는 사람인데 예, 요즘은 좀 자꾸 원장님, 목을 치라는 또 싸이 우리가 오늘 들어오는데 지금 기분이 다운돼서 둘 다 더 이상 해봤자 웃길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여기서 문을 내립시다, 원장님. 아까 약간 웃기는 이야기 했다 이러는데 예, 약간 좀 했죠. 미안을 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자, 예. 수고하십시오.